반갑습니다. 2부 영상입니다. 1부를 안 보신 분들은 1부를 웬만하면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만큼 얼마만큼의 양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라 그러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3대 영양소를 적시적소에 드실 줄 알아야 되는데, 단백질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섭취하는 1일 권장량이라 그러죠. 그게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체중 곱하기 0.8g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근육의 어떤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체중 곱하기 1.2에서 1.5g,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걸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 계산법은 대충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닭가슴살 손바닥만한 거 예를 들면 100g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100g짜리 닭가슴살 한 장에 이 단백질이 100g이 아니고 단백질 함량은 보통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닭가슴살 100g당 15에서 20g의 단백질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체중이 80kg인 성인 남자가 하루에 1일 섭취 권장량인 체중 곱하기 0.8이 아니라 계산하기 쉽게 1g이라고 잡았을 때 하루에 80g의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손바닥만한 100g 닭가슴살 한 장에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루에 4장 400g, 총 무게 400g의 닭가슴살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근육의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체중 곱하기 1.5g, 많게는 체중 곱하기 2g,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일일이 그 음식의 무게를 딱 저울로 재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칼로리 계산하고 무게 재고 그렇게 먹습니까? 그리고 그 양을 다 섭취를 한다고 해도 사람마다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식대로 먹는다고 해서 전부 다 흡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흡수할 만큼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배출을 시키든지 아니면 피부 밑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시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일이 무게 재고 칼로리 계산하고 그렇게 먹는 걸 싫어하는 편입니다. 물론 단백질은 적정량을 먹는 게 중요해요.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드시든지 아니면 조금 모자라게 드시든지. 자, 그럼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이렇게 3끼를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 3끼가 아니고 오히려 하루에 4끼 또는 5끼 정도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기상 직후, 그리고 점심, 그리고 저녁, 아침하고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 이런 식으로 드시게 되면 하루에 5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 점심과 저녁 사이,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하루에 4번 또는 5번, 하루에 3번 드시는 양을 쪼개서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즉, 조금씩 자주 드시라는 겁니다. 제 기준으로는 매 끼니마다 닭가슴살을 100g 한 장씩 먹습니다. 닭가슴살이 먹기 싫으면 계란 삶은 것을 2개 내지는 3개, 아니면 다른 소고기 구운 것, 다른 육류로 대체를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채소류를 곁들여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에 4번 또는 5번을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되
탄수화물을 언제 먹느냐? 탄수화물은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운동 전에 한 번, 운동 후에 한 번, 이렇게 3번을 먹습니다. 이 탄수화물을 드실 때 GI, 글리세믹 수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탄수화물 섭취를 했을 때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려주는 식품이 있고 혈당을 서서히 끌어올려주는 식품이 있습니다. 과일, 초콜릿, 사탕과 같이 단맛이 느껴지는 탄수화물 식품군은 주로 GI 수치가 높아요.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려줍니다. 반면 곡류, 감자, 고구마, 단호박 그런 것들은 GI 수치가 낮기 때문에 혈당을 서서히 끌어올려주게 돼요. GI 수치가 높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혈당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침 공복, 기상 직후 또는 운동 직후, 이때는 GI 수치가 높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셔도 어느 정도 괜찮지만 GI 수치가 높은 탄수화물 식품군을 하루에 시도 때도 없이 먹게 되면 그것 또한 피부 밑에 지방의 형태로 마구 저장을 시켜서 배도 나오고 살이 과도하게 찌게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되 아침 기상 직후, 운동하시기 1시간 또는 2시간 전, 그리고 운동 직후 이럴 때는 탄수화물을 드셔주시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굳이 탄수화물 섭취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 끼니마다 탄수화물 섭취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우리 몸은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총 섭취한 칼로리를 보기 때문에 내가 저녁 6시 이전에 많이 못 먹었다 또는 6시 이후에 운동이 끝났다 하게 되면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 위주 식사를 하시고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탄수화물의 양 조절을 일일이 칼로리 계산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 번 섭취하실 때 주먹만한 감자나 또는 고구마를 드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3번 주먹만한 거 3개를 드셔보시고 체중이 줄어든다든지 유지가 된다든지 체중이 올라간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변화가 하루하루마다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틀 또는 3일 간격을 두고 체중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체중계의 숫자를 믿으시고 섭취하시는 그 양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체중이 급격하게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 더 늘려주실 필요가 있고, 체중을 유지를 하길 원하는데 체중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드시고 계시는 그 섭취량이 맞으신 겁니다. 체중이 올라간다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주셔야겠죠. 하지만 섭취량을 줄이시되 제가 말씀드린 아침 기상 직후, 운동하시기 전, 운동 직후 이 3번의 타이밍에는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탄수화물이 들어갔을 때 한 30분 내에 몸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몸에서 좀 열이 나면서 뭔가 이 힘을 좀 쓸 준비가 됐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와요.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3부에서는 제가 직접 먹는 걸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하루에 브이로그 형식으로 해서 직접 음식 준비하는 거라든지 먹는 것 그렇게 한번 영상을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